강남 재건축이 꿈틀대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거래 절벽입니다. 지금 17억 주고 산 아파트가 말이죠. 26억이 간다면 얼마를 벌었습니까? 장부상에 가공이익이 9억이 생겼어요. 1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근로소득이 생기겠습니까? 근로의욕이 생기겠냐고요.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상대적인 박탈감 오지요. 참.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꿈틀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뉴스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값이 2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서울 재건축은 4주 연속 올랐다. 바닥 심리가 확산된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오름폭을 키웠다는 기사 내용이 되겠는데요. 서울 재건축 4주 연속 올랐다는 기사를 파악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재건축 매매가격 변동률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지 거래가격을 조회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는 건축연도가 1979년이니까 약 40년이 됐네요. 면적은 84.43제곱미터 국민주택으로 조사했습니다. 계약은 2017년 5월인데요. 그 당시 13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층이 되겠고요. 또 같은 2017년 5월에 14억 10층짜리가 거래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때가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가 되겠어요. 그런데 2018년 지난 9월에요. 9.13 대책 전후가 되겠는데 19억 4,500만 원 1층이 되겠고요. 2018년 9월에 20억에 6층짜리가 거래가 됐습니다. 20억. 그리고 역시 또 9월에 최고 20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17년 5월에 13억 6천만 원 가던 아파트가 2018년 9월에 20억 5천까지 올랐으니 상승률을 비교해 보니까요, 무려 50.7%가 상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1년 불과 4개월 만에 50.7%가 올랐습니다. 13억 6천이 20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9.13 대책 이후에 이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지난 2019년 3월에 1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17억 7천만 원에 같은 3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선 50.7%가 인상이 됐지만 또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 2년 전 2017년 5월을 대비한다면 지금 2019년 4월 현재까지는 17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30.1%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떨어져야 되겠죠. 네,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2년 전 대비 30.1%가 올랐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2년 전 비교하면 30.1%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음마아파트 40년 돼가지고 많이 그 노후가 됐죠.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는 현대아파트 1차부터 8차까지 있는데 처음에 신축했던 1차와 8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여러분 도표가 나왔죠. 1차가 1976년도에 졌으니까 지금 43년이 됐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그 당시 면적이 컸습니다. 131.4제곱미터니까 거의 한 50평 가까이 되는 거죠. 계약 연월일은 2017년 5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그때 2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층입니다. 21억 5천. 지난 2018년 거의 거래가 없었는데요. 2018년 3월에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 21억 5천만 원짜리가 27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8층인데요. 그렇다면
29.7%가 올랐습니다. 10개월 만에요. 그리고 지난 2018년 9월에 9.13 대책 전입니다. 2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층짜리. 21억 5천만 원대 29억 5천만 원이면은 무려 상승률이 3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9.13 대책 이후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심리전이죠. 가격이 상승 무드라고 하니까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수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은 없지요. 수요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급상승한 게 37%가 인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좀 국민주택이 없고 평수가 크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이 8차는 건축 연도가 4년 뒤에 건축했죠. 1980년도에 건축했으니까 39년이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두 가지로 했습니다. 107.64제곱미터 하고 163.67제곱미터인데 먼저 107.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5월에 11층짜리가 18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입니다. 9.13 전에요. 8월에 22억 5천만 원에 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3층입니다. 그럼 무려 이것도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가 없습니다. 163.67제곱미터가 지난 2018년 5월에 2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층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 8월에 2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3.4%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163.67제곱미터가 2019년 1월에는 29억 5천에서 28억 5천만 원으로 1억이 떨어졌습니다. 1월 달에 거래가 되고 지금 2월, 3월, 4월, 지금 5월이죠? 한 건의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실종됐습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8차 아파트는 107.64제곱미터는 25%가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163.67제곱미터는 23.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포동 주공 1단지죠. 자, 여기는 평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평수는 58.8제곱미터, 전용 면적 18평이 되겠고 분양 면적은 24평이 되겠는데요. 건축 연도가 1982년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8.08제곱미터. 2017년 5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17억이 갔습니다. 1층입니다. 1층이 17억. 24평짜리 아파트가 17억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요. 24평에 지하 주차장도 없고요. 열악한데 이게 이제 그 대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데, 그리고 2017년 역시 5월에 2층짜리가 거래가 1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 16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도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지금 15억 2천, 16억 1천, 17억입니다. 지금 1, 2, 3, 4층이 되겠고요. 자, 그러던 것이 2018년 8월입니다. 1년 3개월 동안 계속 올라서 2018년 8월에 26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층짜리가. 얼마가 올랐습니까? 최저가격 15억 2천으로 계산한다면 26억이니까요. 10억 8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년 3개월 만에 10억 8천이 올랐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무려 계산해 봤습니다. 상승률이 71%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18년 8월에 그렇게 거래가 됐고 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가격이 이제 소폭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8년 11월 달에 2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도 41.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71%까지 올라갔던 것이 떨어져서 41.4%까지 상승했다는 거예요. 2018년 11월 달 기준한다면. 그리고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2019년 3월입니다. 18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폭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26억 가던 것이 18억 5천이면은 7억 5천이 떨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계산이 되겠고 2018년 11월 기준으로 한다면 21억 5천이 18억 5천 거래돼 갔으니까 3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2, 3억이다 3, 4억이 하락했다 뭐 이런 뉴스를 많이 봤을 텐데 그래도 2017년 5월 대비한다면 이렇게 떨어졌어도 가격 상승률은 21.7%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버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거 목적이라면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격 상승되면 공시가격 인상되죠. 재산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됩니다. 각종 건강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을 처분해서 현금을 받고 이때가 기분이 좋은 거죠. 팔고 이익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냥 거주 목적이라면 말이죠. 리브 목적이라면 바이가 아니라 리브 목적, 거주 목적이라면 그렇게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1%가 올라가면은요, 가계부채가 0.6%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17억 주고 산 아파트가 말이죠. 26억이 간다면 얼마를 벌었습니까? 장부상에 가공이익이 9억이 생겼어요. 1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근로소득이 생기겠습니까? 근로의욕이 생기겠냐고요. 일할 맛이 나겠냐고요. 상대적인 박탈감 오지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3월 이후에 지금 주공 1단지도 거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낮은 가격 18억 5천에 거래가 되었어도 2017년 5월 대비한다면 21.7%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전체 평균적으로 뭐 한 10% 정도가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강남 재건축이 꿈틀대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거래 절벽입니다. 지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현재는요, 지금 이거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로 말이죠. 재건축 시장의 열기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이 이제 조합원들이 이익이 생기면 정부가 이익금의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이 평균 3천만 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금액 구간별로 최대 50%까지 정부가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되겠는데요. 정부가 그 재건축 주요 규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재건축에 대한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이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강화됐다는 것이고요. 또 2018년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요, 층수 그리고 디자인 등 핵심 사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고요.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임대주택 권리를 무조건 30% 이상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에 조합원들의 아파트도 있지만 또 남게 되면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남게 되면은 일반 분양도 있고요. 또 그 분양에는 임대주택도 30%를 분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재건축 단지 정비구역 일몰제가 부활이 됩니다. 자, 사실 말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요, 2006년도에 도입되었다가 2017년도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되었다가 이후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지난 2018년 1월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부동산 장기 침체로 재건축 시장도 당분간은 매수세가 비미해질 것입니다. 거래 절벽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